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원결이라는 주제입니다. 도원결이라고 하면은 복숭아밭에서 결의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삼국시대에 유비와 관우, 장비가 복숭아밭에서 서로 위영제를 맺었던 것에서 유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위영제를 맺는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도원결이라는 말은 그 정사 삼국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당시 황건전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서기 184년의 일인데 그 관군을 모집하는 그 방이 붙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비가 나라를 걱정하면서 깊은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장비가 그것을 보고 사나이가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지 무슨 탄식을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술집에 가서 술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침 옆에 있었던 관우도 같이 끼어들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서로의 뜻이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자 하면서 뜻이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같이 결의형제를 하자, 위형제를 맺자 라는 얘기가 돼서 그들은 장비의 집 뒤에 있는 복숭아밭으로 가서 위형제를 맺게 됩니다. 그 당시 유비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와 관우, 장비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서열을 정했습니다. 물론 관우가 한 살 더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비 같은 경우에는 황손이었습니다. 유방이 세운 한나라의 황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유비가 맞이가 되고 관우, 장비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물론 관우 자체가 유비보다 나이가 어렸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장비의 집 뒤에 있는 복숭아밭에 가서 제단을 차려놓고 결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소와 흰 말을 갖추고 천지신명에게 그 제사를 지냈는데 서로 도우며 의리를 지키고 위형제가 되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0년이 넘도록 서로의 의리를 지켜나갔습니다. 나중에 유비가 황제가 된 이후에도 군신관계라기보다는 혈족에 가까운 정도의 친밀함을 가지고 서로 살아갔습니다. 나중에 관우가 형주에서 오나라의 여몽의 계략에 빠져서 포로가 돼서 나중에 참수당하게 되는데 송공 같은 경우에는 관우의 목을 조조에게 보냅니다. 근데 조조 같은 경우는 관우를 후하게 장사 지내줍니다. 왕후의 예로서 후하게 장사 지내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우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모셔져 있는 무덤이 있고 몸통이 묻혀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2개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장비 같은 경우는 관우가 죽고 나서 그의 원수를 갚고자 부하들을 심하게 다구쳤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불만을 품고 장비가 잡혔을 때 그들을 암살하죠. 암살하고 나서 오나라로 도망칩니다. 유비 같은 경우에는 관우와 장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나라로 쳐들어갑니다. 원래는 오나라와 협력해서 윗나라와 싸워야 되는 것이 기본 전략이었는데 당시 오나라에 대한 원한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유비 같은 경우는 앞뒤 안 가리고 총나라의 전 국력을 기울여서 오나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벌어졌던 전투가 이능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능전투에서 육선의 화공에 의해서 유비는 크게 패하게 됩니다. 크게 패해서 나중에 백제성에 가서 쓸쓸히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제갈량한테 자신의 후사를 유선을 부탁하면서 죽게 되죠. 아무튼 그런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유비가 보다 합리적이었으면 오나라를 공격하기보다는 협력하는 방향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비 같은 경우에는 관우와 장비와 맺었던 결의형제의 그 의리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유비가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삼국의 역사는 달리 쓰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합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정이 이성보다 앞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그것이 인간다운 그런 아름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뜨거운 인간관계를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그들과 따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